13년 만에 완전 국민 경선에서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는 경선 룰을 확정하면서 어대명 경선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이었는지. 새 방식은 이렇습니다. 원래 100% 국민 경선 하다가 이번에는 국민 참여 경선이라는 걸 이름을 바꿨는데 권리당원 투표가 50%, 국민 여론조사가 5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에는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 혹은 민주당 측 지지 세력들만 투표를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부 다 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 그래서 비명계에서는 이거 해봐야 의미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 권리당원과 국민 모두 지금 1인 1표를 주는 게 민주당이 13년 동안 지난 3번의 대선을 통해서 유지해왔던 방식이었고 이 방식이 사실은 국민 모두로부터 선택받는 후보를 내자 이런 취지로 지금 완전 국민 경선 해왔던 건데 지금 당원 반영 비중 올리게 되면 이 정신이 좀 훼손되는 거 아닌가요, 구 변호사님?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정말 기존에 해왔던 걸 굳이 바꿨다라는 측면에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는 비명계에서 우리 지금 들러리 세우는 거냐라는 얘기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누가 보기에도 이재명 전 대표가 유리한 거는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삐끗 실수마저도 허용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 걸로 보이고 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지난 경선에서 사실 대장동 이슈가 당내 경선에서 터져 나왔고 맞습니다. 마지막 서울 경선에서는 2배 넘게 이낙연 후보가 얻으면서 거의 역전될 뻔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마저도 차단하겠다. 왜냐면은 후보들끼리는 내가 잘하면 이 경선에서 뒤집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면 전력 투구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면은 당내에서 터지는 어떤 의혹 제기 이런 건 폭발력이 굉장히 큰데 이재명 대표는 다 겪어봤기 때문에 상대방 후보를 아예 좌절시키고 시작하겠다. 내가 가능성 없으면 당내에서 이재명을 때리는 얘기 자체도 적겠지. 의혹 제기 자체도 덜 나오겠지. 그러면은 이제 당내 경선을 무난하게 치르고 사실상 정말 들러리를 세우는 거죠. 그런 얘기, 비판을 듣는 게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땐 치열하게 싸우는 것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걸로 보이고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가면은 당내에서 잡음 안 나왔을 때 본선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 계산에 의해서 결국은 당내에서의 이 목소리는 다 좀 잠재우고 굳이 13년간의 국민들의 의견을 받았던 거를 바꾼 거는 결국 이재명의 추대식처럼 이제 전락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 의원님, 이게 당대표 경선, 당대표를 뽑는다고 하면은 당원들의 뭐 의견이 제일 세게 반영되는 게 일리가 있어요. 근데 대선 후보를 뽑는 거잖아요. 국민 전체를 아우를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이 선거 후보를 뽑는 것마저 당원들의 메시지를 크게 반영하겠다. 이게 맞는 건가 싶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민심 50, 당심 50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절반, 그다음에 당의 의견을 절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방식은 어떤 게 왕도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구자룡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바로 지난 13년간 유지해온 방식을 왜 굳이 지금 바꾸느냐 이거는 이제 지적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그러나 뭐 그 국민 경선 100% 이게 그러면 그게 오로지 선이고 나머지는 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정당이라는 거는요. 정당에 오랫동안 충성을 해가면서 당비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의 결사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이 가장 중요한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한다? 저는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 50%여야 되느냐, 30%여야 되느냐는 건 좀 그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심과 당심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되는 그 방향은 맞다. 국민의힘도 50대 50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이 지적받아야 할 부분은 바로 13년 동안 유지된, 왜냐하면 그동안엔 그런 필요성이 없었느냐. 그동안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당심 반영을 거의 안 하다가 네. 지금 당심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뭐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이러니까 그럼 당심 반영 많이 하자. 이러면 이제 이게 네. 지나치게 어떤 이기주의 아니냐. 이런 지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비명계들이 이제 자꾸 저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아니 본인들이 그러면 그동안 당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오히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건 왕도는 없지만 바꾼 데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결정에 또 비판을 받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이재명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이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굉장히 크게 작동한 걸로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원 비중 아예 100%로 하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당원이 500만이 넘잖아요. 조금의 틈도 주면 안 되고 단칼에 잘라야지 나중에 또 귀찮게 안 하거든요. 그냥 당원 100%로 해주세요. 그분들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도둑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야. 똑같은 방법입니다. 50대 50으로 했을 때 외부 세력들이 들어와서 뭔가를 투표를 했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500만 당원이 됐기 때문에 당원들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 의심할 분도 한 분도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역선택의 방지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런 목소리들이 최대한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의 경선 룰이 정해졌다라는 목소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정도로 압도적인 1강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면 그냥 국민 경선 했어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았을까. 그 정도 여유는 있지 않았을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게 또 아니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역선택 트라우마가 나왔기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3년 전 2021년에 민주당 경선 당시에 득표율을 한번 보겠는데 1차 때, 2차 때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과반을 이상 득표했죠. 51%, 58%. 이낙연 전 후보는 31, 33, 이제 큰 차이로 뒤졌는데 3차 때 갑자기 62%. 그리고 이재명 당시 후보는 28%, 한 40%포인트 차이 정도가 격차가 벌어지면서 간신히 50%를 살짝 웃도는 수치로 당시에 후보가 됐었거든요. 저 때 트라우마 때문에 이번에 확실하게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반발이 있지만 저런 목소리를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런 해석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2021년 그때 사실 경선 때 제가 선거관리위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부 상황을 굉장히 자세히 알고 있는데요. 당내에 우리가 경선 룰을 가지고 이렇게 진통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적인 절차가 아직 살아있는 정당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도 당내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율하는 과정이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경선에는 장점과 단점이 다 존재합니다. 완전 국민 경선제를 했을 때는 흥행에도 유리할 수 있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소속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역선택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어떤 특정 종교 세력이 들어왔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최종적으로는 바뀌진 않았지만 당심이 정말로 반영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민심이 정말 반영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그 50대 50으로 바뀐 이 제도 안에서는 좀 장점을 얘기하자면 당원들이 중심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확장성이 오히려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50%의 국민이 이미 참여를 하기 때문에 확장도 가능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정성입니다. 대선이 5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안정성. 네, 이 상황에서 갈등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역선택이 존재한다면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경선 과정에서 당내 상처는 너무나 큽니다. 이것은 본선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당을 사랑하고 당을 중심으로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하고 수권 정당으로 다시 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결정된 50대 50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고,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결정이 나와도 본인은 그 룰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3년간 유지됐던 게 마침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 역선택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거는 그야말로 주장에 불과해요. 어떤 의혹 제기에 대해서 팩트가 확인된 바는 없잖아요. 그리고 역선택이 지난 경선에 있었다라고 하려면은 1차, 2차, 3차에 공히 역선택이 있었어야 되는데 1, 2차는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이기다가 3차에서만 역선택이 유독 있었다? 라는 해석은 가능하지가 않죠.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대장동 이슈가 터졌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알겠습니다. 비명계 후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경선 룰은 이재명 전 대표 추대 목적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하는 건데요. 김동연 지사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향후 대통령 김동연 지사를 소개합니다. 유쾌한 다방에 메뉴가 쭉 있는데 재미있으시죠? 개파 없는 쌍화차하고 왜 국민 경선 없는 기가차? 정말 아름다운 경선을 저희는 바라고
또 희망했습니다만 들러리 경선, 또 의미 없는 경선 로 가는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이다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당원 여러분께도 호소드립니다.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올바로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네, 지금 김동연 지사뿐만이 아니라 김두관 전 의원도 이 경선 룰 오히려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경선 룰이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금 후보 등록 전에 막판 보이콧, 경선 참여 안 하는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최병무 의원님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거든요. 물론 당장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일정을 취소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결국 이제 경선 불참을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정 다 취소했습니까? 일정 취소했다고 하고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우는 이제 내부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뭐 불참 검토 뭐 이런 얘기가 보이콧 네. 검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원래 그 대개의 경우 지금 뭐 저는 어떤 방식을 하든 이재명 전 대표의 이 기세를 꺾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결과가 이미 다 거의 나와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뭐 경선 룰마저 이렇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이른바 비명계 그 경선 주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줬다 이런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종적으로 물론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뭐 선언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이 경선 자체가 끝까지 진행되는 것이 아마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속보 나가고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경선 참여 거부와 참여를 놓고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경선 룰이 어대명 룰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게 의미가 있냐 없냐를 두고 참여할까 말까를 놓고 지금 당 내에서 그러니까 캠프 내에서 굉장히 깊이 내부에서 논의 중에 있다. 다만 대선 불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니다. 이건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경선에 참여할까 말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은 아직 나지 않았고 이 고민을 계속해서 조만간 아마 입장을 밝힐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아니 근데 오늘 일정을 취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일정은 오늘 일정을 취소한 거는 그 사실에 부합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일정을 취소하고서 내부적으로 이 경선에 참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가 논의하고 있다는 거는 뭐 경선 불출마 검토 이렇게 충분히 기자들이 쓸 수 있는 거죠. 장현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이재명 대 김경수, 김두관, 김동연인데 김두관, 김동연 다 만약에 경선 보이콧을 선언하게 된다면 양자구도고 결론은 너무 뻔하게 보인다 이런 얘기들 나와요. 김두관, 김동연 입장에서는 이 룰에 내가 꼭 뛰어들어야 되느냐 어차피 결과 뻔히 보이는데 보이콧 하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심정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글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들이 검토는 해볼 수는 있겠지만 뭐 결과적으로 보이콧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민주당의 경선 과정이 뭐 룰이 어떻던지 간에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 좀 더 유리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들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경선 룰이 뭐 그동안에 해왔던 국민 경선 그러니까 국민 선거인단을 모아서 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어쩌면 저는 비명계 후보들에게는 그 방식이 더 불리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왜냐하면 국민 선거인단은 결국 시간적으로 지금 좀 촉박한 상황에서 선거인단을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 정치권에서는 전국적인 정치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인단을 모으는 데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금 내부 당원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과연 비명계 후보들이 국민선거인단 뭐 100%로 국민선거인단으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방식이 어쩌면 현실적으로 더 어렵거나 불리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지금 경선룰이 어떻게 정해지면 어떤 후보에게 얼마큼 유리하고 불리하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다만 경선룰이 뭐 10년에 걸쳐서 같았던 경선룰이 바뀌게 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항의하거나 불만이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 조율 과정들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뭐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는 경선에 다 참여를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룰이라도 어떤 후보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보편적으로는 기존에 있던 룰을 그대로 쓰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켠에는 들긴 하는데 이런 비명계 주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친명계에서는 너무 징징댄다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목소리까지 같이 나오고 있어서 당내 민주주의에 잡음이 일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요. 김경수 전 지사 또 다른 대선 주자죠. 어제 세종에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 경선 룰에 대해서 비교적 소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일단 출마 선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내란의 상징인 용산을 더 이상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을 이곳 세종시로 옮겨오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 민주정부의 공과를 모두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경험에 바탕한 실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입니다. 겸손한 권력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빛의 연대로 나와 우리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